자, 오늘의 작전은 이어서 조선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떠들썩했던 뉴스였죠. HD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합병. 자,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둘은 합병을 했을까? 그럼 이 두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공략 포인트가 있느냐? 여기까지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는 HD 현대 조선 기업들의 날이었습니다. 웬만한 HD 현대 땡땡 조선 붙으면은 그냥 10%씩 15%씩 올라가는 급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뉴스 보셨겠지만 HD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합병을 의결을 했습니다. 합병 비율을 보니까 현대중공업 1대 0.4059 점점점이 됩니다. 1대 0.4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로 결정되지는 않죠. 항상 주총을 가야 됩니다. 곧 임시주총이 열릴 것 같고 이게 통합 합병이 되니까 기업 심사도 필요합니다. 합병에 대한 심사 받고 나면 아마 회사 측에 따르면 무난하게 12월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름은 통칭 현대중공업을 따기로 했습니다. 통합이 붙어 있긴 하지만 합쳐서 마치 지금의 삼성물산처럼요. 제일모직이랑 합친.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왜 합병을 갑자기 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유를 회사 측에서 어제 계속해서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조선업은 워낙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고 중국을 봐도 일본을 봐도 심지어 1, 2위 회사끼리도 합병을 하니까 우리는 같은 계열사 내에서 합병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합병의 그 얘기를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HD 현대그룹에서는 느닷없이 이런 합병 발표를 했을까? 그 속내가 뭘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발표 후에 나왔던 HD 현대 쪽 라인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통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것.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면 방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조선 방산 키울 것, 방산 협력할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싱가포르에 해외 사업 총괄하는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그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해외 법인 HD 현대 베트남, HD 현대 중공업 필리핀 또 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다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한국 조선해양이랑 현대 중공업이 합쳐서 일종의 또 하나의 투자 법인을 만든다.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이게 아마도 노란 봉투법에 대한 대응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HD 현대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다의 이제 함정을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발표들을 쭉 놓고 보면 지금 조선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방산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왜 노란 봉투법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법상을 보면 방산 기업은 원칙적으로 파업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바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민노총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산기업은 왜 파업 못하느냐. 방산기업도 파업을 허용하라라고 시위를 할 정도로 방산 쪽은 이번에 노란봉투법과 이 파업 자체에서 좀 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 노란봉투법을 생각을 했냐면 방산을 점점 더 강화를 하게 된다면 합병 법인이요. HD 현대랑 미포조선, 특히 미포조선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업에서 가장 큰 걱정이 노란봉투법, 거기에 하청, 재하청들의 소위 말하는 파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려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냐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이제 현대차로 되어 있는 게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현대중공업으로 이게 한자가 좀 잘못 내온 것 같은데 HD 현대중공업에 이 해외 사업에 이제 합작법인을 만든다라는 이게 뭐냐면 해외 조선소로 또 나가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해외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법인.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대비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1차 상법 개정안 외에 2차 상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이게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감사위원 한 명 뽑고 사회에서도 뽑고 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더 상법 개정안은 강력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HD 현대그룹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경영권 승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요게 일종의 중간 지주회사이기도 한데 이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꼭대기에 있는 주 HD 현대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D 한국조선해양과 이번에 합병하게 되는 HD 현대중공업, 자막에 자꾸 저기 차로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의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사전 방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D 현대그룹의 전체 그룹 지배 구조도를 좀 놓고 보면 정점에 이 HD 현대라는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정몽준 회장이 26%를 갖고 있고 정기선 회장이 한 아들입니다. 부회장이 한 6% 갖고 있는데, 쭉 내려와서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저가 중간 지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 지분 구조가 한 35%밖에 안 됩니다. 가령 HD 현대 오일뱅크, 캐시카우로 알려진 데는 거의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단에 와보면은 그 HD 한국조선해양의 뭐 미포조선, 뭐 중공업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HD 한국조선해양의 이 지배가 한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약간 저기 구조가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기 보면 합병을 했잖아요.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 미포조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단을 다 합병을 해서 아예 HD 한국조선해양이랑과도 지금 투자 합작 범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위에 중간 지수랑도 합쳐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저 포석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공격, 그거를 막으려는 포석도 함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 이번에 저게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저 합병이 여러모로 한 번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현대중공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가야 되느냐. 오늘은 아마 조선해양 쪽이 좀 시세가 날 텐데, 저는 꼭대기에 있는 저 HD 현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정몽준 이사장에서 아들 정기선 부회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기선 부회장의 이 지분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선 부회장이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저 HD 현대 지분을 사고 있거든요. 정몽준 이사장이 51년생, 뭐 아직까지 뭐 정정하고 뭐 70대 초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생이라는 게 모르니까 승계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참에 정기선 부회장이 적어도 HD 현대 지분 한 10%는 좀 보유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현재 속도로 좀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지주회사는 주가를 눌러야 되는 차원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래야 정기선 부회장이 HD 현대 지분을 더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돈이 없잖아요. 정기선 부회장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배당을 해야 되는, 이제 이 두 개의 딜레마를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 HD 현대는 이게 봤을 때 오히려 주가를 누르는 대신에 엄청난 배당을 하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밑에 단의 계열사들이 너무 좋잖아요. 뭐 조선도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 라인도 있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뭐 솔루션 라인도 있고 건설 기계도 지금 또 저기도 합병을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다 지금 저는 승계와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태양광은 아직까지 힘을 못 보고 있지만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엄청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배당을 HD 현대가 하게 되면 20%는 정몽준 이사장, 또 6%는 정기선 부회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또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HD 현대를 계속 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HD 현대의 배당을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고, 2023년에는요 배당 성향이 99%였습니다. 번 돈의 다를 다 배당을 하는,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배당 받아가지고 정기선 부회장이 또 다시 HD 현대 지분을 살려는 것이었고요. 실제 HD 현대 배당 액수 보면 거의 3천억대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5년 넘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을 좀 놓고 보면, 앞서 HD 현대는 전통적으로는 지주사 주가를 누르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HD 현대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분율에 있어서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의 지분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될 텐데 하니까 역시나 했더라고요. 창사 이래 첫 번째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1,300억 규모였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3%대를 태워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3%대, 3%, 세 번만 하면은 10%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정기선 부회장이 자기가 직접 막 HD 현대 주식을 모으기도 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지분율은 또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합병을 했고, 그 전에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인프라코어, 현대, 저 건설기계 쪽 얘기도 함께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HD현대는 아마 중장기 배당 성향은 70% 이상 유지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뭐 큰 변동성, 어제 나온 것처럼 막 10%, 20%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배당이라는 이제 이 안전 마진을 깔았다라는 게 조금 안전 투자, 좀 이렇게 변동성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 현대 뭐 나는 HD 현대에서 조선만 갈 게 아니라 뭐 이런 건설 기계도 가고 싶고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도 가고 싶고 향후 신재생 태양광도 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차라리 배당의 안전 마진만 보고 HD 현대를 공격하는 것이 어제 나온 조선 이 합병 발표의 또 하나의 이제 대응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이어갔습니다.